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 잘못입니다. 김민석 총리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에 지금 여의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안이길래 총리가 대통령을 향해 이런 폭탄 발언을 쏟아낸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레버리지 ETF 관련해가지고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ETF 관련된 그 국무회의를 사회를 봤대요. 그래서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을 대리해갖고 땅땅땅을 때린 총리가 자기는 사회만 봤기 때문에 그러나 볼까요?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데 비해서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정익역에서 채널에서 올린 건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날이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나가신 날이어서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대면 보고가 없었던 사안이긴 하지만은 그 이유는 그것이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4월 20일 국무회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요. 4월 20일 국무회 주재자도 김민석 의원이 했습니다. 금감원장은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자 MC 김민석. MC 김민석 뭐 나중에 MC 하시면 되겠네. 그 사회 잘 보시고 하면 뭐 중요합니까? 난 세상에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놓고 심지어 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진행자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나운서를 MC로? 뽑아. 그러면 대통령하고 총리를 무슨 아나운서를 뽑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네. 미치겠다. 국무회의 MC 보러? 네. 아니 일단 이거는요 유재석 회의라고 씨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법안을 시행령을 의결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을 의결한 입법을 한 결정이고요. 이 입법에 대한 안, 그러니까 이 시행령에 대한 안의 제출자도 김민석입니다. 본인이 발제를 해갖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한테 심지어 보고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랬는데 왜 안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경제팀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건 뭐 그런 것까지 보고합니까? 그럼 총리는 총리 왜 있는 거야? 역할은 뭐예요? 총리는 대통령한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죠. 자기 일이니까. 내 팀의 일이니까. 아니 사회만 봤다며 또. 아니 나 이거 뭐야? 아니 도대체.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판단 잘못 착오가 있었으면 당시 상황에서는 홍콩 ETF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환율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시에는 맞다고 판단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금에서 이렇게 알게 됐다. 죄송하다. 아니 이 한마디가 아니 근데 그렇게 앞뒤가 힘들어? 또 안 맞는 게 자기가 죄송하다가 말을 했잖아. 그래놓고 사회만 봤대. 이거는 뭐 그거 왜 사회 봤는데 왜 죄송하세요 그러면? 그렇지. 뭔 소리야 이게? 자기는 의견도 안 내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할 위치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심지어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금감원이나 관련 F4 금융기관 쪽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 한도 지정을 하든지 보증금을 높이든지 해야 위험성이 덜어진다라고 하는 걸 묵살하고 강행을 시킨 사람이 얘란 말이야. 아니 사회자를 할 거면은 왜 김민석 같이 목소리도 안 좋고 저런 사람을 사회자를 시켜요? 유재석을 시켜야 됩니다. 윤호님이 있잖아요. 정말 총리로. 유능한 사회자. 말이 돼요? 대통령 나 후보회의나 그 당정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도 이 회의를 할 때 공개를 해놓고 생중계를 뜨는데 이거는 지들끼리 모여갖고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해외 출장 간 사이에 대통령한테 사전 보고도 안 올리고 이걸 저지른 거예요. 문제 생겨서 대통령이 빨리 처리해라. 중간에 강압적인 처리를 해서라도 빨리 처리를 해라. 저항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허수아비야 지금. 진짜 아직도 ETF가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가 와도 대통령 책임,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인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콩콩을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걸러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단순히 의원도 사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어깨에 걸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와, 나는 저렇게까지 책임을 질 자신이 없는데, 난 그냥 나의 사리사욕만 밖에 없는데, 아, 그러면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굴 죽이려고. 국민들 당신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막판에 이게 여당 쪽에서 여권에서 이걸 비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입틀막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반명이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앞뒤가 그러니까 뭐 전후 좌우 뭐 아무것도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 되시려는 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사회 보시려고 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회는 얼마든지 보게 해드릴 테니까. 사회는 저기 나가서 그냥 프리랜서로 하세요. 무슨 당에서 돈을 받아서 사회를 보려고 그래요. 총리로 하면서 무슨 총리하면서 사회자 뭐 진행비로 돈을 받았나? 이게 비굴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 만지려고.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거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청와대 쪽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야, 이테이프 네가 저지른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오다 이거를 대통령한테 순방 갔다 온 대통령한테 이거 뒤집어 씌우고 있어. 이미 핵심 오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강렬영 대변인이나 이런 쪽에서 김민석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사전 보고 못 드린 거 맞습니다 하고 인정한 거야. 그럼 100% 자기 과실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조치 취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사회만 봤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습니다가 말이 되냐고. 아니, 사회만 받지만 사과는 한다. 뭐 이러니까 그 언론에서는 사과했다는 얘기가 이제 다운표로 나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말은 다운표로 잘 안 나와. 제목만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 거기다가 뭐 송구혜 씨는 크게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부동산 관련해갖고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상식의 시선에서 요거를 한 건데 한번 봅시다. 우선 승리를 하려면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그중에 LH가 해야 될 공급이 55만 원입니다. 근데 LH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혹시 김민석 후보는 LH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앓고 있고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LH의 사업 방식에 있어서 앞으로는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개소리야. 3,400분 사고한 것 같습니다. LH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LH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다시 김민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140만 호를 우리가 대선에 공약을 했고요. LH는 몇만 호 정도 감당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LH는 이미 그 독자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영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방식에서도 아니 그렇습니다. 140만 호를 전국 전체적으로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LH가 감당해야 될 주택수가 몇 개 정도 제가 됩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건 대안입니다. 지금 저희가 140만 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공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 드라이브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재원의 투자를 포함한 네, 알겠습니다. 주거 뉴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당대표가 되면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저 하신 진짜- 분이 또 당대표가 되시겠다는 분이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LH의 55만 원 공급은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H에다가 돈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럼 LH에다 돈 넣어갖고 할 거면 굳이 LH를 왜 왜? 세웁니까? 지금 와, LH는 원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예요. 즉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비용으로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건설비를 충당하고 국민들한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이 LH인데 여기 돈들을 윤석열이나 뭐나 이런 애들이 막 갖다 뽑아서 써버려갖고 LH가 엄청난 부채 상황에 끼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택 경기, 분양 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땅을 팔아갖고 이걸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10만 원에 수용한 토지들을 대기업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에 팔아서 땅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땅 장사를 해서 LH가 푼돈을 만지는 동안 대기업들은 그걸 거기다가 1,000만 원씩 땅값을 쳐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에 분양을 하면서 이 투기를 오히려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차액으로 갖고 아파트를 직접 싸게 지어야 되는데 땅 장사만 하고 알짜배기 땅 수용해서 땅 장사만 하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대기업한테 넘겨주고 그 차액을 갖고 떵떵거리면서 말하자면 돈잔치를 하다가 그걸 전부 다 윤석열이나 이런 데서 야금야금 빼서 써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부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가 LH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대답을 못하는 거면 아예 모른다는 소린데.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 뭐 아니, 법을 총리까지 어떻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이런- 당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기업 총수들 만나봤냐고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했잖아요. 당신 왜 총리 돼서 대기업 총수들만 만나고 다녔어요? 지금 민생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도 총리로서 파악을 못 해놓고 대기업 총수만 만나봤다고 거들먹거리면 답니까?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정도 준비도 안 해옵니까? 진짜
그래도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들켜주셔서 아니, 악랄한 놈이 성실하기까지 하면 우리가 상대하기 힘들어요. 아니, 이 정도는 사실은 박근혜도 대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대답을 못하면, 뭐, 대선이고 뭐고, 지금 안 된다. 지금 안 돼.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갖고 말들이 많습니다. 나 어제 기사 보고 깜놀했어요. 20억 이상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가 3,500에서 4,800으로 올라가고 못 산다는 거예요. 1,300만 원이 종부세가 올랐대. 근데 상식적으로 주어가 이상하잖아? 20억짜리 아파트가 세 채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된다고 그 사람이 종부세가 올라가지고 못 살게 됐다는 거야. 3,500에서 4,800으로 올라가지고. 아니, 20억짜리 아파트 세 채 가진 사람이 흔해요? 나는 20억 자체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몇 명을 본 적이 없어.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인 줄 알아? 나 평생 내가 열심히 지금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20억이라는 돈을 내 수중에 가질 수 있을까? 못 우리는 가질 못 것 볼것 같은데 라는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20억짜리 아파트 미만은 종부세가 오히려 내렸고 20억 이상 40억 초과하는 데 대한 종부세가 올랐어. 전 국민의 0.4%가 종부세가 올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내 주택 경기가 있네 없네 심지어는 주택 공급이 안 되네 전세가가 오르네 마네 하고 있어요. 지금 40억 30억 가진 사람들 3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단가를 20억에 내려갖고 팔고 있는데도 사갈 사람이 없어. 대출이 안 일어나니까. 그걸 놓고 주택 구매에 대한 꿈을 짓밟았대. 그러면 아니 내가 아무리 연봉 많이 받는다고 1억을 받는다고 해도 세금 떨고 나면 한 달에 500 나오는 사람인 건데 그렇죠.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12억 13억을 대출받으면 한 달 이자만 이자만 400, 500이에요. 그거 지고 살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1억 연봉자가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꿈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대란, 월세 대란이라고 난리인데, 솔직히 거래가 없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나 월세도 거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변화는 현재 있습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경매가 일어나잖아요. 법원의 경매가. 근데 이 법원 경매 건수가 지금 평균 하루에 1,000건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는 이게 300건, 400건 정도가 일반적인 수량이었는데 요즘은 매일 1,000건 이상의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하는 사람이 그걸 내놓는 게 아니에요. 비투했다가 또는 이자 못 이겨갖고 경매로 날아가는 주택들이 지금 매일 1,000채 이상씩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이거 사실상 한 달에 3만 호씩 공급이 되고 있는 거야. 물론 30일이 아니니까 20일이라고 치더라도 매월 2만 호씩이 지금 다주택자한테서 경매 시장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회전되고 있어요. 1년이면 20만 호입니다. 이렇게 경매 물량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서 재벌 만나봤냐는 말을 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서울경제에서 작년 12월 16일 정청래 만난 최태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굳이 왜? 그러니까, 김민석을 보면은, 야, 니 서울대 나와봤어. 이런 느낌이야. 그럼 서울대만 나오면 뭐해? 그런 느낌이야. LH도 모르는데. 학생 운동한다고 머릿속에 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나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학생운동 했지만 그 시간에 저기 도서관에서 공부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판검사 된 애들 꼬라지를 보세요. 아니 나는 학생운동 한 거 자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택이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총리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는 적어도 업무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총리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범위가 없는 시험을 보는 자리가 총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꺼들럭거리면서 나는 재벌 회장들이랑 30분 이상씩 다 만나서 다 4대 재벌 회장 만나봤는데 너는 만나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당대표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 본데, 당내 활동을 안 해서 모르시나 본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갖고 당연히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요거 그걸 들어보시라고요. 외부에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거 들어볼게요.
이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4대 기업 오너 같은 경제인들과 토론을 해봤어야 되는데 토론해보셨냐? 여당 대표가 뭐 이재용, 뭐 최태원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대대적으로 기사에 납니다. 실제로 네 분을 만나셔서 토론하신 적이 있습니까? 30분 이상? 김민석 후보는 아니 그냥 그곳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증 편향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당대표를 하게 되면 확증 편향은 안 합니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회장들하고 실제로 상공에서 정책 간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당대표를 할 때 이런 질문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자주 만나셔서 좋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네, 30초 지났습니다. 진짜 여기서도 사회 보네요? 아니 여기서도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꾸 대기업을 얘기하니까 이 기사가 생각이 나잖아. 이게 자 2005년 6월 11일 SK 돈수수 김민석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 정치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자꾸 대기업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계속. 이게 두 번이에요. 불법 정치자금으로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2범 정치자금법만으로 뇌물수수로 2범인 거야 김민석은. 근데 정청래 대표는 그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번 토론회 하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한없이 가벼워. 그리고 나는 그 김민석 진짜. 캠프도 웃긴 게 이런 거를 그냥 정청래 대기업 이것만 쳐봐도 이게 기사가 그냥 나와요. 최태원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기사 그냥 나와. 힌트 주지 마요. 저기 불성실하고 멍충하니까 아니, 상대하기 나오는데 쉽잖아요. 그냥 봐도 찾아오면 그냥 나오는데 이거를 네 만나봤어? 그리고 이걸 좀 뭐 만나봤어 하는 말 꼬라지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가 송영길 후보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발언을 들었다고 대대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대통령하고 나눈 얘기는 사실상의 그 기밀이다. 안보가 되는 기밀이지 대통령하고 얘기한 얘기를 바뀌어갖고 떠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정청래는요 지금 있는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제일 많이 독대를 한 사람입니다. 당대표 기간 동안에 한 달에 2번 가까이 4번 비밀리에 회동을 다 가졌어요. 직접 청와대를 가갖고. 근데 정청래랑 이재명 대통령이 24번 이상을 만났고 그 만남 과정 중에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한 번이라도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송영길은 한 번 가서 감옥 갔다 와서 한 번 가갖고 만나고 왔다고 하지만 정청래는 당대표로 한 달에 2번씩 1년을 가까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대기업 총수들 만나고 대통령 만난 게 자신 일생일대의 어떤 자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모토가 뭔지가 뻔히 보이는 댓글에 이런 거 것 있네. 같습니다. 야, 네 재벌한테 정치자금 받아봤어? 안 받아봤으면 따르하지 마. 나는 재벌들이 정치자금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유죄 받은 사람이야 아주 그냥. 내가 심지어 그 추징금도 다 거기서 받아서 갚았어. 이제 다시 들여봅시다. 아무 수입 없이 그 추징금 몇 억에 달하는 추징금 뭘로 갚았는지 다시 한번 따보자고요. 그리고 되게 진짜 저열하잖아. 당신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당원들의 마음을 읽어야죠.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난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정청래 후보는 항상 방송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디 시장을 갔는데 어느 지역을 갔더니 우리 당원분들이 항상 당원들 만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그렇게 당원들 만난 얘기는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 만난 얘기보다 했잖아요. 아, 왜- 내가 이번에 3천 국녀 만나고 왔잖아. 10만 국녀 만나고 왔잖아. 당원을 안 만나줍니다. 왜? 10만 표를 아직 안 받아왔기 때문에 10만 표를 받아오는 걸로 그래야 안 만나줄 거야 안 그러면. 지금 10만 표 표가리 하고 있는 여성 시의원들 뭐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그 참석자들이 이런 식으로 박자가 돼갖고 이게 돌고 있습니다. 뭐 있더라고요. 뭐 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놨더라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다 자기가 어디서 왔고 이름이 누구고 뭐 이런 그리고 게 어느 지역구, 어느 의원이 보내줬는지. 그렇죠. 그것까지 다 그런 나오더라고요. 거다 있으니까 사실은 참담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다 체킹을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저거. 네. 쓰고 있거든. 그 일종의 출석부 같은 걸 놓고 그냥 누구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뭐 노사원 수첩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그래서 거기 써놨겠지? 얘는 10,000표짜리, 얘는 5,000표짜리, 얘는 20,000표짜리.
하여튼 참 우리가 보면 볼수록 예전에 그 윤석열이 당에 개입해가지고 막 당 대표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했던 거를 보면서 엄청 참담했잖아요. 이게 같은 거 아닌가? 그래 나중에 우리가 윤석열 비판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면? 아니 그건 안 되잖아. 김건희가 의원 부인들 불러놓고 따로 지가 간다며 하면서 남편들 잘 도와주세요 이번 선거 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아니 너무 수준 이하잖아요. 질문 내용도 그렇고 지금 하는 짓거리가. 그리고 그 영상이 몰카가 아니에요. 지들 홍보팀이 공개적으로 찍어갖고 올린 거야. 돌린 거야. 지네들이 공개한 거든. 지네들이 공개한 거더라고. 몰래 찍어온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대선하는 것처럼 무슨 약사회 뭐 지지선언 뭐 어디 뭐 지지선 뭐 택시 뭐 지지선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쫙 모았더라고. 아니 그 택시 기사들이 다 당원이야? 아니 그 약사들이 다 당원이냐고. 그러니까 혼자 지금 대선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건 진짜. 그래서 왜냐하면 준비하는 거죠. 다음 대선 후보는 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조직이 없다. 아 조직이 없지. 나는 이런 조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꼴이지만 레버리지 ETF 김민석이 최종 사인 정청래 사과 요구에 김민석 책임은 여권이 함께 남 탓. 어이? 여권이 함께 지자고? 뭐지?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한테 사과해. 레버리지 ETF 네가 통과시켰잖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처럼 형용 모순이다. 김민석 후보가 시행령에 최종 사인한 사람이다. 공모의 주제도 했다. 금감원장은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미화는 정청래에게 레버리지 ETF 법안 통과시킨 사람이 정청래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고 시행령하고 법도 구분하지 못한다. 사과도 하지 않는다. ETF 사태 피해자들에게 위로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김민석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다. 이 화법이 나는 너무 싫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100번도 더 드렸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되잖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다. 어쩌라고. 이 말투, 이 화법 너무 싫습니다. 30초 됐고요. 30초 졸라 좋아해요. 그러면서 책임은 여권이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정치적 공방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민석이 이제 레버리지 ETF를 자기가 결정했다는 게 빼박 증거 보도들이 막 이제 나오고 화면화 되고 야 이거 김민석이 한 거잖아. 대통령 순방했을 때 김민석 국무회의 주재했네.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이거를 거짓말로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자신이 사회를 봤다. 사회를 봤대요. 김민석이 반명이에요. 사회를 봐? 감사합니다, 철심장님. 무슨 가족오락관 찍어? 자기는 사회를 본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순방 중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없어서 내가 사회를 본 것뿐이야. 결국 난 책임이 없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허참이야. PD가 시켜서 난 진행한 것뿐이야. PD가 누구야? 이재명이야. 이 소리 아니냐고. 가족 오락관 허참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비유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공감할 거라고. 우리 채널에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김민석은 자기가 불리해지면요 절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정말 B급, C급이 바글거려요. 정청래가 국무총리였다면 저렇게 말했을까요? 대통령으로 갈 화살을 자기가 다 맞았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이 졸속으로 레버리지 ETF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사회를 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김민석은 나는 사회를 봤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군가 사회를 시킨 거 아니야. 이거 통과시켜? 대통령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말고는 없죠. 환율을 잡기 위해 꼼수를 선택해서 국민들 피눈물 나게 만든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예요. 자, 김민석은 어쨌든 자기가 결재를 했잖아. 그래놓고 책임은 여권이 같이 지자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민주당하고 논의한 적 있나요? 그 좋아하는 수기를 왜 이거는 안 했습니까? 김민석 보고 있잖아요. 이낙연은 진짜 순한 맛이야. 순한 맛. 질려 아주. 자, 여당 대표는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왜냐? 대통령이 주인공이잖아. 여당 대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대통령한테 힘이 실린단 말이죠. 그런데 김민석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요, 서로 좋죠. 서로 좋은데 지지율이 박살난다면 김민석은 책임을 대통령에게 바로 돌릴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레버리지 ETF도 자기가 결제해놓고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대신 총대를 매줄까요? 김민석이? 안 맬 겁니다. 자기 대선에 욕심이 있죠. 그랬으면 서울시장에 도전했어야 돼요. 여당 대표는요, 자기 대선 빌드업으로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김민석 당대표 이야기가 솔솔 나올 때 말이 안 되는데? 서울시장 가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 가면 안정적으로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저는 김민석을 차기 대권 주자로 강력하게 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대표로 나온대. 여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과정으로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를 하고 대통령이 된 건 맞죠. 근데 야당 대표를 했어요. 예. 야당 대표는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제일 좋은 자리죠. 근데 여당 대표는 아니야. 이낙연 봐봐요. 김민석은, 이건 제 소설입니다.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꼬임에 넘어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장 출마 대통령이 막았다. 왜 이런 소설을 쓰냐? 김민석이 서울시장의 로망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고. 근데 서울시장 출마를 안 해? 그리고 당대표를 출마해? 이거는 대통령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결국 대통령이 김민석 서울시장 출마하지 말고 당대표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일 때도 전국 투어 같은 거 다 허락해 준 거예요. 전당대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요, 민주당이 볼만할 겁니다. 최민희, 뉴스공장에서 김 후보님은 정몽준 후보가 이겨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결에 자백했습니다. 후보께서는 출마 선언에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위해 몸을 던졌다고 말했는데 취소하시는 겁니까? 2002년에는 제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탈당을 해서 후보 단일화하고 복당하겠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성명을 내고 나가서 단일화에 성공하고 돌아온 케이스다, 이렇게 말했는데 2002년 10월 김민석 후보의 탈당 성명서는 아직도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 몇 번 읽어봐도 단일화 후 복당하겠다는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당이 정몽준 후보의 사당이 아닌 공당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무현 후보를 배신해놓고 단일화를 위해 온몸을 던졌다고 윤색합니다. 정몽준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단일화를 위해 탈당했다 실패해 한동안 민주당에 돌아오지 못했음에도 단일화를 위해 탈당했고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돌아온 케이스라며 곡학아세합니다. 이현주 의원 합당 흔들기 텔레그램 상대가 정녕 김민석 후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대다수 기자들, 다수 정치인들, 어공, 내각 구성원들은 김민석 후보를 지목하는 겁니까? 이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 있습니다. 뉴시스가 이현주 텔레그램 캡처를 공개하면 됩니다. 김민석 후보도 뉴시스를 향해 텔레그램 캡처 공개를 요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셋째, 강덕구 의원 페북 속에 등장하는 총리는 김민석 총리입니까? 아닙니까? 강덕구 의원 페북 내용 중 편차는 누구와 누구의 편차입니까? 김 후보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대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돕느냐 흔드느냐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는 되셔야 합니다. 지난 4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원칙적으로 정리하고 5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당 누구에게 5월 중 처리하라고 말하셨습니까?
법안은 보내셨습니까? 정부 입당 정리와 5월 중 국회 처리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박정희를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칭송했고 독재는 불가피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정희에게 산업화의 공적이 있다는 평가와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일제시대 민족 반역자들의 친일은 불가피했다는 궤변과 후보님의 궤변이 뭐가 다릅니까? 박정희는 DJ를 현해탄에 수장하려 했을 만큼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그의 반민주, 반인권적 독재는 국민과 수많은 민주인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박정희가 스마트한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재는 불가피했다고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뼈가 아프다. 뼈가 아파. 자, 김민석이 완전히 수세에 몰린 게 김민석이 수세에 몰렸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박시영 씨의 말장난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이희자 씨 사진을 가지고 장난을 치더니 이제 녹취록 운운하며 저를 희롱합니다. 평론이란 이름에 숨은 박시영류의 곡학 아세와 진보파리를 더는 묵어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그에 편승하는 누구도 무관용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기승을 부리는 온갖 극우 조작 가짜뉴스도 뿌리를 뽑겠습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런 글을 쓸까요? 밀려요 지금.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강득구가 튀어나왔어요. 혁신당 합당이 대통령 지론 정청래 거짓말이다. 김관영 제명 과정은 진실게임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웃기던데? 강득구가요. 정청래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했다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실이 아니다. 정청래 후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이다. 정청래 대표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 하기 전에 최고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당을 추진하려면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총 보고와 토론, 최고위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당원 당규? 민주당은 당원 당규로 움직이는 시스템 정당입니다. 막 이러는 거야. 강득구가. 당시 정무수석은 시기와 방식, 합당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대통령의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었다. 정청래 대표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 대통령팔이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김관영 전 전북지사 지방선거에 앞서 당에서 제명 처분 받았던 과정. 강득구 본인은 소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김 전 지사의 제명과 관련해 최고위 내부에 반대가 있었던 의견을 만장일치라고 포장했던 것은 정청래의 거짓말이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박규환 최고위원이요.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는 강득구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4월 1일 밤 최고위는 김 전 지사의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았고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전북 당원들에게 거짓 소문, 가짜뉴스를 흘려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닌가? 자, 급하죠. 막 던져요. 걸릴 것도 던집니다. 그만큼 김민석이 지금 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초박빙 승부 아니면 뒤집어진 이런 정황들이 자기들도 느껴지는 겁니다. 김민석이 완전히 수세에 몰린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것 같죠. 일단 레버리지 ETF 건이요. 대다수 언론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김민석에게 가장 뼈아플 겁니다. 물론 언론 보도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보도들이에요. 정청래가 이렇게 공격하고 김민석이 이렇게 방어하더라. 이런 보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최종 결정권자가 김민석이었다는 게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건 선거 막판에 매우 큰 건이다. 강득구의 기자회견은 절정이었죠. 합당의 대통령 뜻이라는 게 정청래 거짓말이래요. 그거 네가 페북에 쓴 글대로 주장한 거잖아. 네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잖아. 뭐 이런 놈이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페북에 쓴 거 내가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 진짜 한심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당원 당규를 안 지켰대. 합당 과정이 당원 당규 위반이었다. 민주당은 당원 당규로 움직이는 정당이다. 그래서 선호투표제를 찬성했니? 듣구야. 그래서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였어? 소수결로? 당원 당규에 아주 그냥 딱 맞냐? 청년 최고위원 넣자고 한 것도 당원 당규의 절차에 맞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한심한 국회의원이 있나? 저는요, 강북구의 기자회견 김민석이 시켰다고 봐요. 대본도 써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북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손해보는 장사야. 본인이 쓴 페북이 떡하니 증거가 있고 최고위원회도 만장일치된 게 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을 건데 이걸 정청래의 거짓말로 몰고 가라! 자, 여러분들, 미략 타격 소재 느낌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민석은 다른 의원들에게 공작질을 지시하는 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강북구의 저 기자회견 그리고 그 내용 김민석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 강북구를 조롱할 텐데 강북구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요. 컨건님 감사합니다. 떡갈나무님도 감사합니다. 지금 쫓기는 김민석이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